더워 죽겠어.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실험 결과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결과를 한눈에 보기 쉽게 하나의 그림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어쨌든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래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효모와 설탕을 섞은 효모액을 만들었었죠. 이 효모액을 따뜻한 곳에 놓고 차가운 곳에 각각 넣어봤을 때 따뜻한 곳에서는 5ml가 있었던 것이 9까지 올라갔고, 차가운 곳에 있었던 것은 5ml 있었던 것이 몇 가지?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뜻한 곳에 있었던 효모가 차가운 곳에 있었던 효모보다 훨씬 더 많이 발효했다, 부피가 커졌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기 쉽지만 이 실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한눈에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로 정리하면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실험의 과정이나 결과를 몰라도 바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래프로 실험의 결과를 정리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오늘은 이렇게 자료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가 매우 아프네요. 자, 그렇다면 교과서 16쪽에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그림이 있어요. 16쪽, 17쪽에 정리된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평소에 어디서 많이 봤죠?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의 기온은 어떤지 꼭 부모님께서 보시거나 뉴스에서 본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3학년들이 열심히 체육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래프에 많이 익숙한데 우리의 실험 결과를 꺾은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혹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직접적으로 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오늘 막대 그래프를 다뤄볼 겁니다. 왜냐고요? 쉬우니까. 꺾은선 그래프를 다루면 좋겠지만 우리의 비교할 수 있는 양이 15분 전과 15분 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막대 그래프 하는 편이 훨씬 더 간편하고 편할 것 같아요. 꺾은선 그래프는 뭐 2분 전, 3분 전, 4분 전, 5분 전, 6분 전, 7분 전, 8분 전, 1000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교 형태가 있을 때는 편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을 때는 막대 그래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관을 담근 물의 온도에 따른 효모액의 부피 변화라는 그래프를 그릴 텐데요. 제목을 정해야겠죠? 제목은 말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관에 담근 물의 온도에 따른 효모액의 부피 변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시험관을 담근 물의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라고 쓰면 되겠죠. 약간 오른쪽이 치우친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약간 왼쪽으로 옮겨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래프의 세로축과 그리고 가로축을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세로축엔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 아마 효모액의 부피 변화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축은 물의 처음과 15분 뒤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세로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가로축에는 처음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5분 뒤 여기 쓰시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효모액을 담았는데 시험관에서 얼마 정도 있었죠? 힌트. 이랬는데 10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5였죠. 5. 잡았습니다. 5였습니다. 자, 여기서 또 눈금을 하나 그려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대충 이 정도 쓰시고요. 여기는 11, 10, 2, 3, 4, 5.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효모액의 부피가 어느 정도 있었냐면 둘 다 차가운 물에 있던 거는 차가운 물에 있던 것도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 차가운 물은 이만큼 있었죠. 이만큼 차가운 물. 그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에 있었던 거는 똑같습니다. 왜? 편인 통지를 해서 처음에는 반드시 같아야만 우리가 실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겠죠. 편인 통지는 뭐였냐면 이 실험에서 예상하고자 하는 것, 즉 온도였죠. 온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같게 해주는 게 편인 통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효모액은 5ml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15분 뒤에는 바뀌었었죠. 어떻게 바뀌었었냐면 먼저 차가운 거는 15분 뒤에도 그대로 어떻게 됐다? 맞아요. 5였다.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빨간색은 어디까지 올라갔더라? 대충 봤을 때 9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9. 그래서 9까지 그려보겠습니다. 9. 9까지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본 대로 처음에는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 본 것처럼 이렇게 5랑 5가 나타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 15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5랑 9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차가운 물에서 했던 것은 그대로 5에서 5 큰 변화가 없었지만 따뜻한 거에서 했던 것은 5에서 9로 큰 변화가 생겼다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본다면 이 실험 자체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래프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정확하게 이 그래프 자료를 해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를 변환하여 실험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좋습니다. 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변환을 하면 자료의 특징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자료가 15분 뒤에는 어떻게 바뀌었다. A, B가 있는데 15분 뒤에는 A, B인데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것들 특징적인 자료를 아주 쉽게 비교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그래프 볼까요 한번?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그래프를 보면 따뜻한 물에 담긴 효모가 더 잘 발효된다. 즉 부피가 더 늘어났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더워 죽겠어. 아니 빈 강의실에서 혼자 이렇게 찍으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얼른 이 망할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학교 왔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그래도 너희들이 매일매일 와가지고 막 이렇게 떠들어도 사실 너희들 얼굴 보고 수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어. 얘 누구야? 동동이. 얘는 누구야? 김 여자였죠. 서서갈비가 사라졌어. 그래서 이 민머리가 얘가 서서갈비입니다. 그래프에 나타난 실험 결과를 다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못이 자화하는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현재 못을 자석에 붙여넣었을 때는 평균 5개의 핀이 붙는 상태입니다. 못을 자석으로 문질렀을 때는 평균 4개의 핀이 붙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못을 자석에 붙여놨을 때 붙는 어떤 핀의 개수가 못을 자석으로 문질렀을 때 붙는 핀의 개수보다 1개가 더 많다는 것을 눈으로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두 방법 모두 거의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5랑 1, 5랑 2 이 정도 차이 났으면 많이 차이 났는데 이 정도쯤이야 뭐. 이처럼 실험 결과의 의미를 찾아보고 자료 사이의 관계나 규칙을 알아보는 과정을 자료 해석이라고 합니다. 방금 배웠던 거는 자료 변환이었습니다. 만약 실험 결과에서 그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실험 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못에 붙는 핀의 개수가 달라져서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핀이 너무 무거워서 떨어지기도 했어요. 이것들 때문에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실험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험 횟수도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실험 횟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정확한 실험을 보여줄 수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실험 과정에서 실험 방법의 문제점을 찾았다면 그 실험 방법들을 하나하나 고친 후에 다시 실험을 해보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고 그리고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자료를 해석할 때에는 첫 번째로 자료에 나타난 규칙을 찾고, 둘째, 실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실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후 고쳐서 다시 실험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어느 정도 정리해 본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본다면 정리 안 해도 되겠지. 자, 이걸로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더워 죽겠어.